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열려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처음으로 국정감사 현장 시찰이 실시됐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의 전당을 보는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여수와 제주로 있는 정기 카페리아 뱃길이 끊긴 지 1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에는 없던 도시와 시설이 새로 생기다 보니 국정감사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호통 소리가 높았습니다. 주로 전남 지역 의원들이 호통을 쳤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특별한 쟁점 없이 나른하게 진행되던 국정감사장에 난데없이 호통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집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정감사 장난입니까? 발단은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현재 2.5%인 농지연금 금리를 낮추라는 황주홍 의원의 질책에 농어촌 공사 사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니요, 말을 안 들어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열심히 이사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산강 하구도 구조 개선 사업을 하면서 쓰지도 못할 통선문을 만드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천억 공사가 2천억 공사가 된 거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저거. 신정훈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확기를 앞두고 밥쌀용 수입쌀을 시장에 풀어서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모자라 규정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2억 정도 해요. 그러면 규정을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하고 해야지. 왜 농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한다고요? 이번 국감은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로 주목받았지만 정책 국감보다는 호통 국감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는 여야 의원들이 시찰을 나왔습니다. 오기는 같이 왔습니다만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는 생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건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박주선 위원장 등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당 시설을 둘러보며 지금까지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문화전당이 하드웨어를 잘 갖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돌아보고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 또 우리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 위원장은 이제 속을 채워나갈 콘텐츠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콘텐츠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그 콘텐츠를 하루아침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투입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문제는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 이 전당을 앞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 문제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혈세 낭비 사례로 문화전당을 언급한 것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문화전당 운영과 콘텐츠 개발 등에 851억 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했지만 실제 내년 정부 예산에는 600억 원 정도만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후 외환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의 씨앗인 공천혁신안이 내일 중앙위원회에 상정되고 탈당파인 박주정 전 전남지사는 오늘 신민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신민당 창당을 선언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당원이 주인이자 보통 사람들의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내년 총선을 통해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 등 신당 창당 세력과 새 규합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노선이라든가 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이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박 전 지사의 창당 선언으로 야권 재편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역 의원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일 공천혁신안의 당 중앙위 상정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주류와 비주류 측이 중앙위 개최 여부와 의결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존방의 기로에 서 있는 당이 혁신의 동아줄을 잡고 일어서야 한다며 당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반면 안철수 의원은 중앙위 연기와 재신임 투표 취소를 거듭 요청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중앙위원회도 반드시 16일 개최하고 또 그때 반드시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전격 회동을 갖고 당 화합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데 그쳐 내일 중앙위를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와 제주로 있는 뱃길이 11년 만에 다시 연결됐습니다. 전기 카페리가 오늘 출항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길이만 189m의 15,000톤급의 거대한 선박이 출항을 기다립니다. 화물차와 승객을 같이 태우고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입니다. 지난 2004년 여수와 제주 간 뱃길이 끊긴 지 11년 만에 다시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운항하는 카페리는 카페와 식당은 물론 고급 객실을 갖추고 매일 한 차례씩 왕복 운항하며 소요 시간은 5시간 정도입니다. 엑스포역이 바로 옆에 있어 수도권으로부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연간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카페리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저희는 제주도를 자주 가는데 이번에 이 항로가 생겨서 너무나 반갑고요. 원래 비행기 타려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배 한번 타면 좀 낭만도 있고 그래서. 카페리에는 승객뿐만 아니라 8톤 화물 차량만 200대 이상 실을 수 있어 지역 농수산물의 물동량 운송도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 여객선 가운데 최초로 안전웹을 개발해 비상사태 발생 때 여객선 내의 탈출 경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로 많이 적체된 화물 현상을 저희 제주와 여수를 한일고속이 연결함으로 통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단 11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여수 제주 간 뱃길. 남해안의 관광 중심으로 여수항이 해상교통의 관문이 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신형 스포티지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광주 공장 주력 차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3년 반의 연구 개발 끝에 제4세대 스포티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주행 성능, 각종 편의 사양 등을 내세워 준중형 SUV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편의 사양과 옵션들까지 구성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스포티지는 광주 공장에서 국내 판매 물량을 모두 생산하게 되는데 광주 공장이 재작년 올류 카렌스를 출시한 이후 2년 반 만에 신차 생산에 돌입한 것입니다. 스포티지 차종은 지난 98년 현대자동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뒤 광주 공장에 최첨단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야심차게 생산에 들어간 모델로 광주와 인연이 깊은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스포티지의 성공이 회사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힘으로 만든 4세대 스포티지는 11월 초부터 수출길에 올라 내년 초부터 지구촌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2004년 2세대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스포티지의 누적 생산량은 160만 대, 이 가운데 70% 가까이가 북미와 유럽에서 판매될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엔저로 인한 일본차 판매의 확대와 중국의 신차 홍수 속에 스포티지가 광주의 자동차 산업을 견인할 수출 효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오늘 전남교육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심각한 지방교육재정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인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고검이 피조사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도입한 영상녹화 조사를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980여 건의 사건을 조사했지만 이 가운데 영상녹화 조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은 다른 고검도 영상녹화 실시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단 한 건도 없는 곳은 광주고검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성군은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0주년을 맞아서 장성 문예회관에서 역대 강사와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과거 20년을 넘어 미래 20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려 지난 20년을 조명했습니다. 장성 아카데미는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교수와 철학자 등 국내외 명사 900여 명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가결한 데 대해서 광주시가 노사 양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가 파업할 경우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노사가 성실한 교섭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파업에 대비해 중형버스 투입과 지하철 증편 운행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